김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마을회관에 모인 수십 명의 주민들이 김노인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그를 에워쌉니다. 당신이 만든 다리 아니에요? 그럼 책임져야죠. 괜히 겁만 주고 해결은 안 하고.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들고 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정말 위험해요. 또 변명이네. 젊은 남자가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듭니다. 이거 SNS에 올릴게요. 할아버지가 공학자래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의 어깨가 떨립니다. 저는 그냥 말이 막힙니다. 75년을 살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납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그가 얼마나 간절히 경고했었는지를.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한 산골 마을을 비춥니다. 김노인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봅니다. 올해 75,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잠이 안 왔네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차를 우리고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김노인은 한때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4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크고 작은 건물들을 세워왔죠. 그의 손을 거친 아파트와 상가들이 지금도 이곳저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느린 걸음의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차를 다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기로 합니다. 마을 어귀 상점에 들어가자 젊은 사장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르신, 뭐 필요하세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저기 골목길 가로등이 며칠째 깜빡거리더라고요. 전선 문제 같은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은 대충 고개만 끄덕입니다. 김노인이 더 말하려 하자 다른 손님을 맞으러 돌아서 버립니다. 참,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니까. 뒤에서 들리는 젊은 직원의 속삭임이 귀에 들립니다. 김노인의 어깨가 조금 움츠러듭니다. 상점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지나치거나 스마트폰만 보며 걷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미소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서랍을 엽니다. 누렇게 변한 도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계산기와 자, 연필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장씩 펼쳐보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도면은 15년 전 지은 마을회관, 저것은 20년 전 완공한 다리 설계도입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요. 손끝으로 도면을 따라가며 중얼거립니다. 여전히 정확한 치수와 각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보입니다. 김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나가봅니다.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다리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젊은 아버지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전문가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임시로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잘못 건드렸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김노인이 조용히 다리를 바라봅니다. 50년 전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바로 그 다리입니다. 기초 공사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리 아래로 내려가 기둥을 살펴봅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예상했던 부분에 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아, 여기가 문제네요. 주민들이 김노인을 바라봅니다. 어르신이 뭘 아세요? 젊은 남자가 비웃듯 말합니다. 이 다리 설계할 때 제가 참여했었어요. 저기 기둥 연결 부위가. 에이, 어르신.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구조는 똑같아요. 저기 보시면. 됐어요, 어르신.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김노인만 홀로 다리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려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리의 구조도를 그려봅니다.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적어나갑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밤, 김누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런 전등불 아래서 연필을 움직이는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요. 작은 결심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꾸 피어오릅니다. 새벽녘 멀리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웁니다. 새벽 5시, 김누이는 잠에서 깹니다. 어젯밤 그린 도면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몸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해봐야겠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가방에 수첩과 자료들을 넣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주민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관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김노인도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젊은 이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안건은 마을 축제 준비와 도로 보수 문제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뭔가요? 마을 끝 다리말인데요. 어제 보니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대부분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죠? 김노인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기둥과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겼어요. 이대로 두면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어르신이 전문가세요? 젊은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묻습니다. 예전에 그 다리 설계에 참여했었어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다르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노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한 여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김노인을 촬영합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공학자래요. SNS에 올리려는지 친구에게 톡을 보냅니다. 김노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저기 보시면. 됐어요, 어르신.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죠. 이장이 매정하게 말을 자릅니다. 김노인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드니까 괜한 걱정만 늘어.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네.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아려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건가요?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아, 마을 끝집 아이구나. 무슨 일이니? 오늘 회의에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다리 얘기요. 김노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너는 왜? 저 공대 가려고 하거든요. 건축 쪽으로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정말이니? 네. 그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김노인의 눈에 오랜만에 반가운 빛이 스칩니다. 그래, 들어와라. 지훈이는 방 안에 들어와 벽에 걸린 낡은 도면들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와, 진짜 설계도네요. 응. 이 마을 건물들 절반은 내가 손댔어. 김노인이 서랍에서 다리 관련 자료를 꺼냅니다. 50년 전 설계도와 어제 그린 현재 상태 스케치를 나란히 놓습니다. 여기 봐라. 원래 설계와 지금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지훈이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기둥 연결부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지. 시멘트가 노화되면서 균열이 생긴 거야.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요? 당연하지. 차라리 지금 보수하는 게 나아.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훈이는 김노인의 설명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가며 집중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생생해요. 김노인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믿어주죠? 지훈이 안타까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증명?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주세요. 김노인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떻게? 정확한 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요. 지훈이 일어나며 말합니다. 내일 학교에서 공학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그래 주겠니? 네. 꼭요. 지훈이 돌아간 후 김노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계산기를 꺼내 버튼을 눌러봅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합니다. 직접 증명하라고 했지. 수첩을 펴고 연필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본격적인 구조 계산을 시작합니다. 하중 분산, 응력 집중, 피로도 분석까지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다 보니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옛날만큼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요즘 기준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계산을 마칩니다. 결과를 보니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다리 상태로는 큰 하중이 가해지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마을에 큰 혼란이 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다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꾸 커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훈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노인은 다시 계산기를 잡습니다. 떨리는 손을 붙잡고 숫자를 입력해 나갑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마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에 작은 녹음기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 박수진입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이장을 만나 인사를 건넵니다. 아, 기자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리 관련해서 취재 좀 하려고요. 안전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집니다. 아, 그거요? 별일 아니에요. 노인분 한 분이 괜히 예민하게 구시는 거라서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수지는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맨날 저러세요. 나이 드시니까 걱정이 많으셔서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뭔가 불안해하시죠. 수지는 실망하며 마을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뒤편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걸렸습니다. 지훈아, 이 계산 한번 봐라. 와, 정말 위험하네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노인과 고등학생이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지훈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응력이 집중되는 지점이 벌어지고 있어. 계속 이런 식이면. 할아버지, 이거 신문사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누가 믿어주겠니? 수진이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다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누구세요? 기자 박수진입니다. 방금 전 대화를 들었는데요. 김노인이 경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기자라고요? 네. 다리 문제 취재하러 왔어요. 그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 김노인을 쳐다봅니다. 할아버지, 이분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니야. 어차피 안 믿어줄 텐데. 그래도 한번. 지훈의 부탁에 김노인이 마지못해 수첩을 펼쳐 보입니다. 수지는 도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설계도와 계산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 그리신 거예요? 50년 전에 설계에 참여했었어요. 그럼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 계산은 언제 하신 거고요? 며칠 전에요. 현재 상태를 분석해 본 거죠. 수지는 사진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촬영해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김노인이 망설입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게 진짜 기사거리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스크님, 정말 흥미로운 기사 소재를 찾았어요. 뭔데? 마을 다리 안전 문제인데요. 전직 기술자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노인네 얘기? 네, 그런데 자료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아, 수진아. 그런 거 누가 관심 있어? 클릭수도 안 나올 테고. 하지만, 됐어. 다른 거 찾아봐. 전화를 끊은 수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파봐야겠어. 다음날 수진은 다시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자료 다시 보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관심 있다고 하던가요? 수진이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일단 저부터 확인해보고 싶어요. 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정확한 증거를 모아보는 건 어때요? 어떻게? 드론으로 다리를 촬영해서 균열 부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카메라 장비 있어요. 김노인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괜히 소동만 벌이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사람들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지훈의 말에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이틀 후 세 사람은 이른 아침 다리 근처에 모였습니다. 지훈은 친구에게 빌린 드론을, 수지는 고성능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올려보자. 드론이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화면에는 위에서 내려다본 다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김노인이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부분 확대해보세요. 화면을 확대하자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김노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또 저 할아버지네. 드론까지 뛰어가면서 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까지 불러다가 진짜 별걸 다 하시네.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괜히 마을 망신만 시키지 마시고. 김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위험하면 전문가가 와서 받겠죠. 왜 할아버지가 나서세요? 저도 전문가입니다. 50년 전 얘기로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수진이 나서려 했지만 김노인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김노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사로 써서 널리 알릴게요. 정말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날 밤 김노인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도와주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때 멀리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다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새벽 2시, 작은 지진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진도 2.8의 미약한 지진이었지만 오래된 다리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뚝뚝.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다리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아스팔트에는 긴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일찍 출근하던 박 씨가 차를 세우고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리 한쪽 끝 지지대에서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위험해. 박 씨는 급히 차를 후진시켰습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차 앞 유리 바로 앞을 강타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위험했네요. 저 할아버지 말이 맞았네.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안 들었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노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네요. 지훈이 달려와 김노인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으셨어요. 수진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노인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다리를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그게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회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어르신이 만든 다리가 무너진 거네요? 이장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였습니다. 설계에 참여는 했지만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점검 안 했어요? 진작 고쳐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괜히 겁만 주고 해결은 안 하고. 김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인정받는 듯 했지만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위험하다고 알린 것뿐이에요. 알리기만 하면 뭘 해요? 해결책도 내놔야죠. 그래서 계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되겠어요? 직접 고치든가 해야죠. 김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해요.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이장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시의 시공 기준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내구성보다는 비용 절약에 중점을 뒀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다리를 만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노인은 군청 건설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소장이 난처했습니다. 자격증도 만료됐고 보험도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든 다리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요즘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럼 자문이라도 전문업체에서 다 할 겁니다. 어르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김노인은 쫓겨나듯 군청을 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다리인데 고칠 권한도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또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김할아버지, 언제 다리 고쳐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다리니까 책임지세요. 김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어깨가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바닥에 앉아 열쇠를 줍다가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원망만 샀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김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다리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수진도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기사 써서 진실을 알릴게요. 김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됐어요. 왜요?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김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부러졌던 어깨가 다시 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겼습니다. 인정받으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를 바라보며 김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이틀째 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와 건축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한 기사가 눈에 걸렸습니다. 마을 다리 건설, 안전성 논란 제기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에는 당시 설계 담당자가 안전 기준 강화를 주장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보류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 담당자가 할아버지일까? 지우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건축과 기록실에서 발견한 회의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기술자는 기둥 보강과 연결부 강화를 재차 건의했으나 예산 절약을 위해 기본 사양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됨.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노인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은 수진과 함께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복사한 자료를 보여주자 김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나?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으려고 했던 거네요. 김노인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자신이 이장 앞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 부분은 더 보강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데? 안전을 생각하면. 됐어. 기본으로 하자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젊은 김노인은 끝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의 뜻대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였나 봐요.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로 기사를 쓰면 진실이 밝혀져요. 하지만 김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할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안전이잖아요.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수지는 군청 기록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자료는 대부분 처분됐어요. 남은 것도 없나요? 글쎄요. 찾아봐야겠네요. 한편 이장은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예산을 줄이려고 안전 기준을 무시했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자꾸 마을을 시끄럽게 만드시네요. 주민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문제로 벌써 며칠째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잘못된 정보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을 걷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지훈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노인의 눈에 다시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30년 전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마음이 되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밤늦게까지 기록보관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사한 문서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서에 적힌 공사비와 실제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약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시 이장이 서명한 변경 승인서가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낮추면서 예산을 줄인 기록이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노인과 지훈을 불렀습니다. 이걸 보세요. 자료를 펼쳐 보이자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무죄네요. 김노인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반대했는데 강행했거든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그 기사 보류해 주세요. 왜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고 일단 기사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장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또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는 기자까지 끌어들여서요. 처음에 잘못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핑계만 대고 있어요. 주민들은 다시 김노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자꾸 말만 바뀌고 있잖아요. 김노인은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드론으로 촬영한 최신 영상이었습니다. 다리의 균열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김노인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도 영상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신문사는 안 되지만 SNS라도 해야겠어요. 괜찮을까요? 사람들 안전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김노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또 조롱당할 텐데. 지훈이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회관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는 주민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다리를 지을 때 저는 더 안전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또 변명이네.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진이 자료를 들고 나섰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예산서와 회의록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님이 예산을 줄이려고 안전 기준을 낮춘 거예요. 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작된 자료를 믿으세요? 조작이 아니에요. 공식 기록이에요. 지훈이 드론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금 다리 상태가 이래요. 화면 속 다리의 모습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 정말 위험하겠는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영상도 편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뚝. 다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다리 중앙 부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다리를 봉쇄해야 해요. 맞아요. 김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한 젊은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저 다리로 학교 다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구석에서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주민들이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다리를 봉쇄하고 우회로를 만들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지휘해 주세요. 김노인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균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다리 한쪽 난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진 난간을 본 순간 김노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 뒤로 물러나세요. 그의 목소리에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노인은 집에서 가져온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40년간 함께한 낡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기 철근 몇 개 가져와라. 네, 할아버지. 지훈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김노인은 무너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여기가 먼저 무너졌네요. 30년 전 자신이 보강하자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철근을 대고 임시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어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네요. 주민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빠르게 하시네. 손이 정말 정확해. 사람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SNS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을의 한 어르신이 위험한 다리를 직접 수리하고 계십니다. 화면 속에서 김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5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진짜 기술자구나. 나이가 들어도 실력은 그대로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김노인은 땀을 흘리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철근을 고정하고 시멘트로 포강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고 보조했습니다. 지훈아, 저기 각도 좀 맞춰줘. 이렇게요? 그래, 딱 좋아.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3시간 만에 임시 보강이 끝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장 무너질 위험은 막았습니다. 김노인이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기름때와 시멘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안전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며칠 전 김노인을 비웃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김노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으셨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김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훈이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진짜 선생님이에요. 고맙다, 지훈아.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믿었어야 했는데요. 수진의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김노인의 활약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있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도 계실 텐데. 그날 저녁 수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75세 노인의 지혜가 마을을 구하다였습니다. 기사에는 김노인의 과거 이야기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가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어르신들을 더 존경해야겠어요. 나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김노인은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서 왔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아니에요. 정말 큰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마을 일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김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간 후 김노인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에는 임시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전문업체가 와서 본격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김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마을 안전 점검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석 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현장 감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어르신 의견대로 했어요. 김노인이 제안한 보강제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무시당했던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정식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지우는 방학을 맞아 현장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철근 배치 맞나요? 응, 잘했어. 지훈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김노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가면 건축과 갈 거예요. 그래, 좋은 기술자가 되거라. 수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자주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인기를 끌자 출판사에서 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김노인은 쑥스러워했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김노인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집 수도관이 이상한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제 사람들이 김노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작은 수리부터 안전점검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노인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어들고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다리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준공식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리본 커팅을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죠. 꼭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노인은 결국 수락했습니다. 준공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멀리서 온 기자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김노인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어르신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아니야. 이제 안 떨려. 수지는 카메라로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김노인이 가위를 들고 빨간 리본을 잘랐습니다. 짝짝짝. 박수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새 다리 위로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김노인도 다리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김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내 인생의 다리도 아직 건설 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김노인은 지훈, 수진과 함께 마지막까지 다리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공부 많이 했어요. 지훈이 고마워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났어.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릴게요. 수진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족 같은 사이잖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맑은 물이 흘러갔습니다. 김노인의 마음도 그 물처럼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김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환경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 다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김노인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붕 수리를 부탁했거든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김노인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듯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김노인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무시당하고 외로워하시는 어른들 말이에요. 작은 관심과 존경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